안녕하세요. 88년생 직장입니다. 지난 제주도 2주살이 이후 여름휴가도 가지 못했던 저는 최근 다시 바다가 보고 싶은 병이 재발하였습니다. 너무너무 바다가 보고 싶었던 저는 평일 하루 당일치기로 부산을 다녀왔습니다. 부산을 선택한 이유는 간지 오래된 점, 당일치기로 다녀와야 하는 만큼 편하고 빠르게 갔다 올 수 있는 목적지, 혼자 여행하더라도 재밌게 놀 수 있는 코스 등을 고려해서 선택했습니다. 처음에는 원래 행신에서 KTX를 타고 부산을 가려고 했는데요. 왕복 KTX 비용이 약 12만원이 조금 넘었습니다. 당연히 KTX를 예약하려던 차에 혹시나 싶어 항공권도 검색을 해봤는데요. 왕복으로 65,800원? 바로 예약했습니다. 역시 평일에 여행 가는 건 항공권이 싸서 좋네요. 당일치기라 저는 아침 8시 비행기를 타고 가려고 했는데요. 일산에서 출발 준비를 마치고 시계를 보니 아침 5시 39분이었습니다. 아마 5시에 일어났나? 연애 프로그램 중독자답게 전날 나는 솔로 4기를 보다가 늦게 자서 비몽사몽 했습니다. 밖은 아직 어둡고 초승달이 떠 있었습니다. 10시 3분 모든 준비를 마치고 출발. 우선 경의중앙선을 타고 능곡역에서 버스로 환승하여 김포공항으로 향했습니다. 목요일 아침인데 김포공항에 사람이 진짜 많았습니다. 서둘러 오길 잘했네요. 탑승을 기다리던 중 안내방송을 하시는 분의 목소리가 너무 예뻐 담아보았습니다. 저는 같은 값이면 항상 제주항공을 타네요. 이유는 모르겠습니다. 그냥 제주항공이 좋은 것 같습니다. 날씨는 진짜 추웠지만 구름 하나 없이 맑아 출발부터 좋았네요. 약 1시간의 비행 후 김해공항 도착. 9시가 조금 넘었네요. 이번 여행은 아무 계획 없이 왔기 때문에 어디부터 갈지 조금 고민했는데요. 역시 부산은 바다입니다. 광안리로 향했습니다. 가는 길에 까마귀가 무척이나 많았습니다. 목요일 오전이라 그런지 광안리 해수욕장에는 사람이 거의 없었습니다. 바다에 비치는 빛, 윤슬이 정말 예쁜 하루였네요. 한참을 서서 바다를 바라봤습니다. 그러다가 다리가 아파 앉아서도 봤네요. 아침으로 뭘 먹을까 고민하다가 이웃 유튜버 따쭈님이 추천해주신 개미집 낙곱새를 먹으러 갈까 하다가 그냥 바다를 보며 먹고 싶어서 매년 가는 밀면집으로 향했습니다. 사실 여기는 추억이 있는 곳이라 조금 씁쓸했지만 그래도 맛있었습니다. 그리고 잠을 깨기 위해 오션뷰 카페, 카페인 차저를 향했는데요. 여기도 따찌님이 추천해주신 카페였습니다. 따찌님은 부산에서 카페를 운영하고 계신 분이니까 믿고 갔는데요. 세상에나 카페는 너무 예쁘고 좋았지만 포토스팟이라 그런지 20대 여자분들만 한가득이었습니다. 남자분들은 공감하실 텐데요. 이런 공간에는 쉽게 문 열고 들어가기 힘듭니다. 고민 1초도 하지 않고 뒤돌아서 나왔습니다. 그리고 마이 페이보릿 쿠키를 사러 가고 있었는데요. 가는 길에 문토스트 호메리스점 안내 표지판 발견. 아니 밀면 먹기 전에 봤으면 고민 1초도 하지 않고 여기 왔을 텐데 15분 전에 이미 비빔 밀면을 먹고 나온지라 5초 정도 고민했습니다. 그리고 먹으러 갔습니다. 앉을 수 있는 자리가 무척이나 많았는데요. 저는 잠깐 앉아서 오늘 행선지 좀 고민하며 토스트와 뜨아를 시켰네요. 얼어 죽어도 아이스만 마시는 저였지만 바닷바람을 많이 맞았고 오늘 날씨가 무척이나 추워 진짜 얼어 죽을지도 모른다는 생각에 정말 오랜만에 뜨거운 아메리카노를 시켰습니다.
토스트와 뜨거운 아메리카노 7,000원 지출하였습니다. 그리고 뜨거운 아메리카노가 잘 식지 않아 그대로 바다를 보며 마시기 위해 들고 나왔는데요. 오늘 들고 온 돗자리의 디자인이 너무 유아스러워 펼칠 때마다 창피했습니다. 내가 왜 이걸 들고 왔을까? 정말 광안리 바닷가를 원없이 본 것 같네요. 한참을 앉아 바다를 보니 정말 좋았습니다. 그리고 해안가에 위치한 고층 건물들을 보며 나중에 노마드족이 된다면 저런 데서 바다를 내려다보며 살고 싶다는 망상도 했습니다. 그리고 자리에서 일어나 마이 페이보릿 쿠키를 사러 갔는데요. 사실 쿠키보단 빵을 좋아하지만 찾아보니 여행객분들은 꼭 이거 사서 가시길래 저도 사봤습니다. 제일 유명한 건 레드벨벳과 말차 맛인데요. 제 입맛에는 레드벨벳보다는 말차가 압도적으로 맛있었습니다. 그리고 해운대를 가기 위해 지하철역으로 가던 중 금련산역에서 하고 있는 한일교류 미술화전이 있길래 들렀습니다. 우리나라와 일본 화가분들이 교류를 하는 그런 전시였습니다. 입장료는 별도로 없었고 크지 않은 공간이라 살짝 둘러보기 좋았습니다. 부산에서는 도시철도라고 부르나 봅니다. 해운대역은 역시 바다 명소답게 지하철역도 예쁘게 꾸며져 있네요. 저는 이 지하철을 오르는 순간이 너무 좋습니다. 비축제도 한다는데 당일치기라 못 보니 아쉬웠네요. 그리고 트리에 사람들의 소망이 적힌 쪽지들을 봤는데요. 가족의 건강을 기원하는 쪽지, 그리고 고양이 인형을 갖고 싶다는 쪽지가 눈에 띄었네요. 2021년도 이제 한 달도 채 남지 않았다니 시간 참 빠른 것 같습니다. 가는 길에 두껍 뽑기라는 게 있어서 궁금해서 들어가 봤는데 그냥 인형 뽑기 가게였습니다. 몇 년 전 왔을 때 LCT가 한참 공사 중이었는데 완공된 모습이 정말 멋지네요. 해운대는 정말 뻥 뚫린 바다라 광안리와는 다른 느낌이었는데요. 역시 관광객도 엄청 많았습니다. 바다에 반사된 빛, 윤슬이 너무 예쁜 하루였습니다. LCT를 지나쳐 미포철길을 갔는데요. 예전에 왔을 때는 정말 철길밖에 없었는데 이젠 완전히 변했네요. 블루라인 파크라고 해서 바다 열차도 생기고 예쁜 산책로가 잘 조성되어 있었습니다. 저는 걷는 걸 좋아해서 이 산책로를 하염없이 걸었네요. 엄청 오래 걸어서 얼마나 걸었는지도 사실 잘 모르겠습니다. 근데 이번 여행에서 가장 좋았던 순간이 이 산책로를 걸었을 때가 아닌가 싶네요. 그렇게 한참을 걸어 도착한 청사포라는 마을. 한 4년 전인가? 5년 전에 영화진흥위원회를 방문하기 위해 당일치기로 내려온 적이 있었는데요. 그때 곽경리의 추천으로 바다뷰 카페를 가기 위해 왔던 한적한 곳입니다. 근데 그러고 보니 오늘 오션뷰 카페를 한 번도 못 간 걸 깨달았습니다. 그래서 어디 가지? 고민하다가 맨 끝에 위치한 꿈 블렌딩이란 곳을 발견했는데요. 여긴 일반 카페가 아니라 핸드드립 커피를 직접 만들어 먹는 체험 카페였습니다. 손님이 한 명도 없어서 조금 망설이다가 들어갔는데요. 정말 좋았습니다. 커피는 좋아하지만 핸드드립은 해본 적이 없는 저는 친절한 설명 덕분에 재미있는 체험도 하고 뻥 뚫린 테라스에서 바다도 보고 정말 좋았네요. 가격도 무려 5,500원 밖에 하지 않았습니다. 그렇게 커피를 마시며 조금 쉬다가 다시 나와 강화 유리로 된 곳을 걸어보았습니다. 고소공포증이 있어서 급격히 느려지는 발걸음. 여기는 청사포 다리돌입니다. 마찬가지로 별도의 입장료는 없는 곳입니다. 그리고 더 늦기 전에 남포동으로 향했습니다. 사실 부산 여행을 온 이유 중 바다가 70%라면 나머지 30%의 이유는
씨앗호떡이었는데요. 몇 년 전 정말 맛있게 먹었던 승기호떡을 잊을 수 없어 다시 찾았습니다. 가격은 1,500원인데 예전에 비해 정말 크기가 많이 작아졌습니다. 그리고 코로나 여파인지 아니면 목요일이라 그런지 아니면 이제 인기가 떨어진 건지 사람이 정말 없었네요. 저는 씨앗호떡 2개와 허니호떡 1개를 샀습니다. 사실 씨앗호떡을 포장해 가기 위해 서울에서부터 반찬통을 가져온 저입니다. 그리고 비프거리를 구경하며 쉬다가 김해공항으로 출발. 목요일 밤 비행기라 사람이 없을 줄 알았는데 빈자리를 찾아볼 수 없을 정도로 꽉 찼었네요. 비행기는 무조건 창가 자리죠. 멋진 야경을 바라보며 서울로 돌아왔습니다. 일산 집에 도착하니 저녁 10시 50분이 조금 넘었네요. 다음날 출근이 걱정되긴 했지만 알찬 하루였습니다. 부산에서 사온 마이 페이보릿 쿠키와 씨앗호떡들을 바라보다가 저녁을 못 먹은 것을 깨닫고 호떡을 하나 데워 먹었네요. 크기는 작아졌지만 역시나 맛있었습니다. 역시 직장생활로 지칠 때는 여행만한 게 없네요. 하루빨리 예전으로 돌아가 해외여행, 국내 여행을 더 많이 다니고 싶네요. 오늘도 끝까지 영상 봐주신 분들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그럼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